네, 지금부터 어페럴 디자인 및 실습 기말 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선정입니다. 브랜드는 1952년 프랑스에서 위베르드 지방시가 설립한 하이브랜드 지방시를 결정했고요. 지방시의 정체성은 독창적인 고딕 스타일로 영혼과 육체, 어둠과 빛, 자유와 억압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매혹적으로 결합하여 표현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 젊음과 혁신을 추구한 희망적인 면과 이질적인 매력 또한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게 지방시의 정체성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25 SS 컬렉션을 기준으로 분석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현대 여성의 강인함, 연약함, 그리고 감성, 지능, 그리고 섹시함 등을 모두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에 지방시의 지방시 컬렉션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깔과 실루엣, 그리고 소재 등으로 여성적인 부분을 다 나타냈다는 게 이번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목표는 일본 대표 예술 사조인 우키요의 작품 중 바다와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하이브랜드인 지방시의 정체성을 접목시켜 디자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입니다. 디자인 차용 및 분석을 지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차용의 첫 번째 작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스시카 호쿠사이인데요. 일본의 화가로서 19세기 일본 미술가 중 뛰어난 한 명으로 생전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키요에, 즉 그중 이 양식의 그림을 발전시켰고 책에 무카사파를 그렸습니다. 46점의 채색 판화로 구성된 후지산의 36경이 가장 유명한 작가입니다. 또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예술사주입니다. 일본 화가이면서 절충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의 판화가 추나, 우키요의 양식, 책의 사파, 풍경화, 다작 화가로 즉 여러 가지 분야의 화가입니다. 또한 그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우키요의 양식의 판화의 대가인 가스카와 순쇼의 공방에 들어가 밝은 색채와 장식점으로 유명한 우키요에는 동물과 새, 풍경 외의 배우와 고급 매춘부, 씨름군과 같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으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장면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입니다. 작품은 가나가 해변 높은 파도 아래인데요. 스토리는 1831년, 즉 19세기 일본에서 그려진 목판화로 후지산의 36가지 절경을 담은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판화 시리즈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화면 끝에 거대한 파도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전경의 물고기를 잡는 작은 배, 즉 오시오쿠리를 타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인내하여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섬나라의 일본에서 바다는 경이이자 극복의 대상이었는데요. 세상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거대한 파도 아래 고군분투하는 이들 사이로 자리 잡고 있는 후지산은 흔들리지 않은 불멸정의 성스러운 정체입니다. 이는 한시적인 삶을 살다가는 인간 그리고 거대한 파도와 대조를 이루며 영혼과 일시성, 자연과 인간, 덧없음과 인내, 불안이라는 코드를 대조시켰습니다. 특징으로는 전경과 원경이 낮은 높은 시점을 옮겨가며 원근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18세기 소개된 서양 관련 서적들은 당시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서구의 원근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1707년 베를린에서 발명된 합성 안료인 프러시안 블루가 18세기 일본 후반에 전해지고 1820년대 제조 비용이 극단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쿠사이의 판화로 쓰인 푸른색은 이를 절묘하게 결합하였고 호쿠사이의 파도는 블루를 세 가지 음영으로 만들어 표현한 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작가입니다. 두 번째 작가는 츠키오카 요시토시인데요. 전기 우키요에는 1859년 부터 1913년까지 뜻합니다. 흑성, 외국의 증기선에서 외국인 문화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요코하마화가 유행했는데요. 최후 우키요에인 우타가와파의 츠키오카 요시토시는 무창화로 잘 알려진 우타가와파의 화가로서 그의 가르침에서 일본어와 서양화에서 활약하는 작가들을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츠키오카 요시토시는 토요하라 쿠니치카와 함께 최후의 우키요의 화가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술 사조를 말하자면 역사와 미나 전투와 등 다양한 테마로 독특한 화풍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무창 그림의 시리즈가 유명하고 피투성이 박년 두 이름으로 불립니다. 무참 시리즈는 죄인의 참수장면 등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지키오카 요시토시의 예술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제가 선정한 작품은 야마토 오로치를 대체하는 스사노로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츠키오카 요시토시가 그린 우키요의 목판화로 스사노오가 꼬리와 머리가 8개인 거대한 괴물뱀 야마토노 오로치를 쓰러뜨려 꼬리에 생겨난 전설의 검 쿠사라기 드루기를 얻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특징으로는 일본적인 자연의 산, 강, 폭포, 자연풍과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상조되는 강렬한 색채, 움직임 있는 고도, 극적인 명암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작가는 가와나베 교사입니다. 에도 말기에 메이지 유신 초기에 활동한 우키요-의 화가의 작가로 시모사 출신입니다. 화가는 교사의 근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타와 그니우시와 스루가다이 가노도와에 사사했고 1859년 무렵 다색 무판화인 니시키에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신 이후 투옥된 것을 계기로 이름을 교사이로 바꿨습니다. 이후 만국박람회와 관업박람회 등에서 출품하면서 간호파의 토대 위에 우키요의 화풍을 섞었습니다. 가와나베 교사의 예술사전은 날카로운 사실묘사와 풍자를 통해 독특한 스타일과 유머가 특징인데요. 대표작으로는 지옥극락도와 산모도 등이 있습니다. 제가 영감받은 작품은 몽골 해수성 격퇴인데요. 정보를 이렇게 간단하게 또 스토리와 특징을 이렇게 한꺼번에 요약하자면 1863년에 제작된 우키요의 목판화로 가와나베 교사이는 일본의 화가이자 풍자화가 몽골 해적선 격퇴 장면을 묘사했고 이런 특징은 역동적인 파도와 해적성 그리고 격렬한 전투 장면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우타가 쿠니요시입니다. 우타와 쿠니요시는 에도 말기에 활동한 우키요의 화가로 무사의 쿠니요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호탕하고 파격적인 화풍을 에도 말기에 풍미했습니다. 특히 무샤에 하면 쿠니요시라는 명성을 얻은 우타와 쿠니요시는 무샤의 산마이쓰리 세 장 이어붙인 작품, 즉 화면의 기계와 극적인 표현을 전개하며 그린 요괴화와 풍자화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예술 사조를 말하자면 무사도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영웅주의, 기괴하고 초현실적인 표현, 풍자화해야 판타지와 연출 중심의 구성이 있습니다. 영감받은 작품은 다음에 통을 구하는 사누키인의 권승인데요. 스토리를 말하자면 9세기에 무사 그림으로 인기 있던 우타와 구니우시가 제작한 세 장으로 한 세트의 우키요의 판화입니다. 태풍을 만난 주인공 다메토모가 사누키, 즉 스토크 천왕의 부하로 불린 탱과 상호로 인해 목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태풍으로 거칠어진 바다를 진정시키려고 주인공 다메토모의 아내가 흔들리는 배에 몸을 던지지만 태풍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비탄에 빠진 다메토모가 할복 자살하려 하지만 전설상의 괴물 탱고가 이를 저지하고 배에 키를 쳤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으로는 사형을 묘사한 당시 서적에 등장했던 악어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또 이를 상어로 표현했고 당시 서양화에 들어온 색깔인 파랑을 듬뿍 사용한 것을 보면 서양풍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장 중에 하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장의 화면에 걸쳐 그려진 역동적인 구도, 환상적인 분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쿠니요시 특유의 풍부한 상상력을 잘 발휘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감받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영감받은 작품은 페리제드 흑성인데요. 1854년 가해이 6년에 미국 제도 매튜 C 페리가 이끄는 미국 해군 동인도 전대의 증기선 두 척을 포함하여 함선 4척이 일본에 내항한 사건인데요. 페리 제독이 흑선이라는 군함을 끌고 일본에 도착한 사건은 당시 일본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고 이는 여러 우키요-의 작가들에 의해 기록되고 풍자되었습니다. 또 작품의 특징을 알아보자면 흑선은 실제보다 거대하고 괴물 같은 존재를 묘사했습니다. 연기와 소음을 내뿜는 기계라는 개념이 생소했기 때문에 괴수, 귀신선, 그리고 하늘을 나는 배 등 상상력 있게 변형하여
이러한 표현은 당시 일본인들이 겪은 문화적 충격과 공포감을 시작하였습니다. 배가 바다를 가르며 들진하고 뿜어지는 연기와 파도 등을 동적인 선으로 묘사하였고, 특히 쿠니시 특유의 강렬한 선, 과감한 컬러, 즉 인디고와 검정, 빨강 등을 색감을 사용하여 긴장감과 위협감을 조성, 파도 표현은 흑선의 위압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입니다. 다메토모의 10가지 영적 행위 즉 가헤이지가 남겨짐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미나토모 다메토모가 폭풍우 속에 헤엄치는 모습으로 실수로 남겨진 충신 가신 기헤이지를 찾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다메토모는 타메토모는 할의 달인으로 그의 용맹함을 기리는 시리즈가 많으므로 이 작품 또한 쿠니요시의 영웅 시리즈 중 하나이며 그의 다른 활약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영웅 중심 서사가 가장 강한데요. 그리고 또 강한 감정의 표현, 그리고 극적인 장면의 연출이 특징입니다. 쿠니요시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선과 묘세력, 그리고 섬세하고 역동적인 선 또한 묘사되는 것이 특징이고, 조금은 어두운 색을 쓴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모든 예술 사조를 분석했을 때 공통점은 역동적인 선을 표현한 것과 강렬한 색채, 강렬한 선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최종 디자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가들의 우큐의 예술 사조의 공통적인 점을 추출하여 바다, 즉 일본에서 절대적인 넘어서고자 하는 강렬한 파도를 표현하자고 합니다. 4명의 작가들의 공통적인 예술 사조는 역동적인 선의 표현, 강렬한 선, 강렬한 색채를 표현했던 것이 앞선 내용 말했던 것처럼 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베르드 지방시가 설립한 지방시의 정체성인 독창적인 스타일과 젊음과 혁신을 추구하며 여성에서 나오는 강인함, 감성, 섹시함 등을 모두 접목시켜 파도에 나오는 물결이 역동적이며 강렬한 폭발적인 실루엣에서 여성성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파도의 압도적에서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표현하는 것이 이번 디자인의 최종 프로세스입니다. 최종 디자인의 프로세스에 대한 컬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컬러는 블루입니다. 이는 여러 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크톤, 듀얼톤 등 여러 화려하거나 어둡거나 밝은 톤을 사용했습니다. 서브 컬러로는 무채색의 블랙 앤 화이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악센트 컬러는 바다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화려한 톤의 블루를 포인트로 선정했습니다. 최종 디자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소재 설정입니다. 울은 대부분의 아우터로 사용을 하기로 하였고, 시스루는 드레스와 치마에 대한 소재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실크는 장식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고, 폴리우레탄은 대부분의 상의에서 상여 쪽 적은 수의 하의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디자인 7착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착장입니다. 이는 우레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한 드레스인데요. 소매는 다 비대칭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매를 특히 강조하자면 먼저 소재를 달리하여 시스루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 실크를 사용한 팔 장식이 특징입니다. 또한 여성적인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해 최대한의 딱 붙게 디자인하였고, 실크로 만든 프릴을 통해 감싸는 듯이 하면서 파도를 연출하여 바다의 느낌을 최대한으로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모티브된 작품은 야마타노 오이시를 대체한 스사노 츠키오키 요시토시 작품의 색감과 파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착장입니다. 두 번째 착장은 쇼코트였는데요. 이는 원피스를 형의 실루엣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여성성을 부각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모티브로 된 작품은 다음에 톤을 구하는 사누키인의 건성이고 우타가 쿠니오시의 작품입니다. 이에 디자인적 포인트를 설명하자면 앞서 말했듯이 탱고가 다음에 토모의 팔을 잡는 듯이 실크로 만든 프릴이 팔을 감싸고 있으면서 이는 탱고가 잡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좀 어두운 색깔이 아니라 밝은 색깔을 포인트로 사용하였고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서 서브 컬러를 표현했습니다. 또 밑에 웬만하면 다 실크를 사용한 프릴이 특징이고 코트의 안감에도
파도를 표현하는 실크를 사용한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우타와 쿠니요시의 페르시의 노예 흑산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는 먼저 위 아이템을 울로 사용한 조끼를 사용하였고, 암홀 부분과 밑단은 실크로 사용된 프릴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디자인적인 특징으로 뒤와 앞에도 말씀드리겠듯이 프릴을 실크를 활용한 프릴이 이번에 파도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조끼의 디자인은 크롭으로 설정하였고, 큰 투버튼이 특징입니다. 이는 페리제도의 흑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흑선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검은색의 밴드를 사용하였고 하이웨스트를 설정했습니다. 또 스커트는 기본적으로 폴리우레탄을 사용했는데요. 그 다음에 프릴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색깔을 준 시스루로 프릴을 표현했습니다. 시스루를 표현하여 파도를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 디자인은 가나가 해변 높은 바다의 작품인 가스시가 호쿠사이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는 화려한 색칠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스루를 사용한 좀 어두운 색깔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디자인적으로나 그 다음에 실루엣적으로 가장 큰 화려한 색깔에서 어두운 색감을 포인트로 준 특징이기 때문에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숄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숄더가 아니라 오프숄더에서 영감을 받아 팔꿈치까지 오는 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이는 또 실크를 사용한 프릴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 디자인은 이번도 원피스 드레스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모티브 작품은 다메토모의 10가지 용자 행위 중 가이에이지가 남겨짐을 사용했고, 이는 다메토모가 그림에서 봤듯이 지금 아무것도 안 있는 상태에서 기에이지를 구한다는 작품에서 슬리브리스와 어깨 숄더 밴드리스를 활용한 원피스 드레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번에는 좀 어두운 색감을 사용했는데요. 실크를 또 파도처럼 만들기 위해 연결하였고, 이번에는 또 극적인 파도를 많이 연출하기 위해 허리, 가슴, 그 다음에 골반 라인, 종아리, 다리, 그 다음에 밑단 라인에서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디자인하고자 하는 작품에서는 야마타노 오로치를 대체하는 스사노, 즉 츠키오카 요시토시의 영감에서 많이 받았는데요. 이는 먼저 테일러 자켓을 보자면 색감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비대칭적인 실크 장식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한쪽으로 쏠려 있는 작품의 특성을 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의 극적인과 그 다음에 스사노가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몰라인의 전체적인 실크를 사용한 프릴 디자인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 팬츠를 적극 활용한 이 밑에는 디자인은 평범하지만 실크 장식을 통해 더욱더 여성성을 부각한 것이 이번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애용이 아니라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도 아까 츠키오카 요시토시의 작품에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야마토노 오로치 컬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컨셉에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바다에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번의 특징이라 하기에는 투피스를 활용했는데요. 밴드를 사용한 프릴과 어깨 라인에 있는 어두운 프릴 장식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또 포인트를 주자 하면 투피스이지만 스커트로 구성된 시스루가 특징입니다. 이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